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어.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남편 얼굴에는 이상한 흥분이 가득했다. 하지만 사흘 후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변기 뚜껑에 앉아 스마트폰을 움켜쥔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 없어졌어. 뭐가요? 다, 다 날아갔어. 남편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나는 그 숫자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알게 되었다. 우리의 노후 자금 전부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화면을 2번 눌러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나는 남편과 결혼 28년째를 맡고 있었다. 남편 이름은 경호, 57세였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내년이면 정년퇴직이었다. 우리 부부는 평범했다. 큰 싸움 없이 그렇다고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게 살아왔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다.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아들은 회사 다니며 자취 중이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남편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고 나는 오전에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일을 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다 잠들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 퇴직금 예상액 7천만 원, 내 적금 3천만 원, 보험 만기 2천만 원.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둘이 검소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다. 이번 달은 얼마 들어왔고, 얼마 썼고,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남편도 나도 서로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다. 숨기는 게 없었다. 여보, 내년이면 퇴직이네요. 내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1년 남았어. 준비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죠? 응,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남편은 항상 낙관적이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하지만 3달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다. 여보, 요즘 스마트폰 왜 그렇게 자주 봐요? 응? 아, 그냥 뉴스 좀. 남편은 식사 중에도 텔레비전 보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무슨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봐요? 요즘 재미있는 기사가 많아서. 재미있는 기사요? 응, 경제 쪽. 경제요? 남편은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없었다. 주식도 안 하고 재테크에도 무관심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 기사라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회사 동료 모임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회사 사람들 만나고 올게.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인데. 요즘 퇴직 앞두니까 자주 만나자고 하더라고. 언제 와요? 10시쯤? 남편은 서둘러 나갔다. 나는 이상했다. 남편은 원래 회식을 싫어했다.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남편이 먼저 약속을 잡았다. 한 번은 물어봤다. 회사 사람들이랑 만나서 뭐 해요?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그것만요? 응, 뭐. 남편은 시선을 피했다. 2주쯤 지났을 때였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출금 3천만 원.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나갔다. 남편에게 즉시 전화했다. 여보, 적금에서 3천만 원 나간 거 알아요? 응, 내가 뺐어.
왜요? 만기까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좋은데 쓸 데가 있어서. 어디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할게.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3천만 원을 어디에 쓴 걸까?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설명 좀 해줘요. 3천만 원을 어디에 쓴 거예요? 여보, 투자했어. 투자요? 무슨 투자요? 좋은 거. 지금 되게 핫한 거래. 남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도대체 뭔데요?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결과 나오면. 결과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전해. 내가 알아봤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남편은 계속 스마트폰만 봤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남편이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왜 앉아요? 아,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인데요. 괜찮아. 나 좀 이따가 잘게. 남편은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다. 화면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남편이 또 말했다. 여보, 나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어. 벌써요? 아직 퇴직 전인데. 회사에서 미리 받을 수 있대. 5천만 원 받았어. 그걸 왜 갑자기 받았어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다. 추가로 투자 좀 하려고. 설마 또 그거요? 3천만 원 넣은 그거요? 응. 나는 화가 났다. 도대체 뭔데요? 뭐에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확신이 있어요? 여보, 지금 3천만 원이 4,500만 원 됐어. 뭐라고요? 한 달 만에 1,500만 원 벌었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영문으로 된 사이트가 있었고 숫자가 적혀 있었다. 4,500만 원. 진짜 늘었네요. 그치? 그래서 5천만 원 더 넣으려고. 남편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다. 8천만 원이 되면 1억 5천만 원 될 수도 있어. 1억 5천만 원이요? 그럼 우리 노후 완전 해결이잖아. 나는 혹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응, 내가 매일 확인하고 있어. 전문가들도 계속 오를 거래. 전문가들이요? 응,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 많아.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이 확신에 차 있었다. 알겠어요. 근데 정말 조심해요. 걱정 마. 그날 밤 남편은 5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 총 8천만 원이 투자됐다. 우리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다. 하루가 지났다. 남편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여보, 지금 5천만 원 됐어. 정말요? 응. 하루 만에 1,000만 원 번 거야. 나도 신기했다. 이틀째 되는 날. 여보, 5,500만 원 됐어. 남편은 계속 스마트폰만 봤다.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5,500만 원이 5,800만 원이 되고 5,800만 원이 6천만 원이 됐다. 우리는 매일 밤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좋아했다. 여보,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남편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했다. 며칠만 더 있으면 1억 될 것 같아. 정말요? 그럼 그래, 우리 노후 완전 해결이야. 우리는 꿈을 꿨다. 1억이 되면 뭘 할지, 어디로 여행 갈지.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여보, 왜 그래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다. 왜 떨어지지? 뭐가요?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 얼마나요? 6천만 원이. 5,500만 원 됐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다시 오르겠죠? 응, 그래.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남편 표정이 불안해 보였다.
아침이 됐다. 남편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계속 스마트폰만 봤다. 여보, 밥 좀 먹어요. 아, 응. 5,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어. 1,000만 원이 떨어진 거였다. 괜찮아요? 응,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오전 10시 5천만 원이 4,500만 원이 됐다. 난 12시 4,500만 원이 4천만 원이 됐다. 남편은 점점 창백해졌다. 여보, 이거 왜 이래? 모르겠어. 뉴스 보니까 외국에서 규제 발표했대. 규제요? 응,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곧 반등할 거야. 하지만 반등하지 않았다. 오후 3시 4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됐다. 오후 5시 3,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됐다. 우리는 하루 만에 3천만 원을 잃었다. 여보, 이거 지금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팔면 손해야. 하지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곧 반등할 거야. 전문가들도 그러던데. 남편은 팔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못 잤다. 나도 잠을 못 잤다. 3천만 원이 2,500만 원이 됐다. 새벽에 남편이 화장실로 갔다. 나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있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다. 여보, 나는 문을 열었다. 남편은 변기 뚜껑에 앉아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나를 보지 못했다.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봤다. 없어졌어. 뭐가요? 다 날아갔어. 남편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영문이 가득했고 숫자가 적혀 있었다. 영원. 모든 게 사라졌다. 8천만 원이 0이 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이 중얼거렸다. 거래소가 해킹당했대. 모든 게 사라졌대. 해킹이요? 응, 거래소가 폐쇄됐어. 보상도 안 해준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8천만 원. 우리 노후 자금 전부 한순간에 사라졌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다. 내가 다 망쳤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전부 넣었어요? 왜 다 걸었어요? 나는 소리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뭔지 말해줄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비트코인이야. 뭐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라고. 나는 그 이름을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응, 위험하더라.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 후배가 소개해줬어. 작년에 1,000만 원 넣어서 5천만 원 벌었다고. 그래서 믿었어요? 응,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퇴직 앞두고 불안했어. 1억으로 우리가 20년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욕심이 났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욕심이 우리를 망쳤다. 딸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 오렴.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주말에 갈게. 그래, 와라. 나는 또 평범한 척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뭐해요? 혹시라도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방법이요? 거래소 피해자 모임이 있어. 소송 준비 중이래. 되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해봐야지. 남편은 매일 밤 커뮤니티를 확인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다. 거래소 대표는 외국으로 도주했고 돈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여보, 나 다시 일 알아봐야겠어. 남편이 말했다. 어디서요? 어디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당신 나이가 57인데.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럼 우리 굶어. 남편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도서관 일만으로는 부족했다. 마트 계산대 일을 추가로 구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한 달에 150만 원이었다. 나는 도서관과 마트를 합쳐서 150만 원을 벌었다. 한 달에 300만 원. 거기서 생활비 20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8천만 원을 모으려면 80개월, 6년 반이 걸렸다. 그나마 아무 일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석 달이 지났다. 딸이 찾아왔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죠? 없어. 왜? 아빠가 경비 일하신다며? 왜 갑자기? 남편과 나는 서로를 봤다. 말해야 할 때였다. 우리는 딸에게 모든 걸 말했다. 딸은 충격을 받았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그게 엄마 아빠 노후 자금 전부잖아요. 알아. 딸은 울었다. 나도 돈 드릴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는 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딸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아들도 알게 됐다. 형수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지만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아니야. 너희도 살기 힘든데.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 돈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었으니까. 1년이 지났다. 우리는 1200만 원을 모았다. 아직 6800만 원이 남았다. 남편 허리가 안 좋아졌다. 경비 일을 하면서 디스크가 왔다.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겼다. 마트에서 계산하느라 손목을 혹사했다. 우리는 병원에 갔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치료비가 아까웠다. 참고 일했다. 2년이 지났다. 우리는 2,400만 원을 모았다. 남편은 경비 일을 그만뒀다. 허리가 더 이상 버티질 못했다. 대신 재활용 분리수거 일을 시작했다.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 수입이 50만 원 줄었다. 나는 일을 더 늘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이 55가 넘으니 일자리가 없었다. 3년이 지났다. 우리는 3천만 원을 모았다. 딸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500만 원을 가져왔다. 엄마, 이거 받아요. 안 돼. 엄마, 제발이요. 저 속상해요. 딸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4년이 지났다. 우리는 3,600만 원을 모았다. 아직 4,400만 원이 남았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목표를 낮추자. 뭐요? 8천만 원 다 모으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4천만 원만 더 모으는 것도 어려웠다. 4천만 원이나 모으자. 그리고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으면서 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5년이 지났다.
우리는 4,500만 원을 모았다. 목표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래도 0보다는 나았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였다. 남편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도 나를 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매일 후회해. 나도 알아요. 정말 미안해. 알아요. 나도 후회해요. 뭐를? 당신을 더 믿지 못한 거. 남편이 나를 봤다.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있어요. 당신이 불안해하는 걸 몰랐어요. 나는 남편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잘 살아요. 우리.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우리는 60이 넘었다. 많은 돈은 없지만 서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일은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모으고 있다. 아들과 딸이 가끔 용돈을 보내준다. 우리는 받지 않으려 하지만 아이들이 고집을 부린다. 그 돈은 따로 모아뒀다가 손주들 용돈으로 준다. 우리는 배웠다. 쉬운 돈은 없다는 걸. 빨리 버는 돈은 빨리 잃는다는 걸. 그리고 노후 자금은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걸. 지금도 가끔 비트코인 뉴스가 나온다.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 떨어졌다는 뉴스. 우리는 더 이상 그 뉴스를 보지 않는다. 채널을 돌린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꿈이 없다. 그저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조금씩 모으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노후다. 화려하진 않지만 안전하고 서로가 있는 노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절대 한순간의 욕심으로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을 원하신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